네, 안녕하십니까. 어썸레이 대표 김세훈입니다. 그 대표님들하고만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온라인이 아니었으면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투자자나 금감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이라 보니 약간의 정제된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래도 회사 대표니까 회사 소개를 해야죠. 저희는 CNT 탄소 나노튜브라는 섬유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차세대 엑스레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배터리 재료로서 CNT 파우더가 상당히 좀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20년 전에는 이 세상에 한번 쫙 나왔다가 이렇게 없어진 소재였었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꿈의 신소재다였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소재가 엄청 많죠. 노벨상을 받는 소재 중에 사업화에 성공한 소재가 별로 없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재미있는 거는 CND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사업화에 이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바탕으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초소형 엑스레이를 만들고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공기 살균 정화 장치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장표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쟤네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소재 회사야? 아니면은 뭐 부품 회사야? 장비 회사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소재를 전공한 사람이기는 한데 소재만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면 투자를 하나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장에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재 자체를 조금씩 바꿔서 새롭게 만드는 수평적 확장이 아니라 그 소재로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부품 그리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버티컬로 올려서 실제로 이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보통 뭐 아이디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특히 이런 기술 창업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보통 사업의 시작이 호프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가 업이 돼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래 할 수 있어. 그럼 두 가지 결론에 있죠. 보통은 만취해서 전날 밤에 뭘 얘기했는지 까먹거나 아니면 그 중에 술을 덜 먹은 친구가 정리를 해요. 우리가 어제 나온 이야기가 이런 건데 진짜 해볼 거야? 그러면 그 친구가 대표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되는 회사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정말로 많아요. 최근에 가장 핫한 거 예를 들면은 초전도체가 있었죠. 저는 이 초전도체가 이슈화 됐는데 왜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은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래서 그걸로 바로 사업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오해가 학교에서 벌어지는데 이제 논문을 쓰고 특허를 썼다. 이제 모든 사업의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게 사업화의 단계가 10이라 그러면 1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교수님들이 또는 연구실 창업한 대표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밸류와 바깥쪽 투자자 또는 외부에서 보는 밸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100배 이상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부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디어.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면 기본적으로 논문과 특허겠죠. 그게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장 기본에 깔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하고 필요한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면 정말로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의 돈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농담처럼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나오는 게 스타트업 자금은 3F로부터 얻어야 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패밀리입니다. 집이 돈이 많으면 돼요. 정말 행복한 상황입니다. 이런 대표님들은 항상 얼굴에 근심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술자리에서 꼬시겠죠.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러면 이제 유치를 하겠죠. 그 친구 관계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요. 세 번째가 바보입니다.
근데 바보한테는 진짜 이렇게 돈을 땡기기가 쉬운데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거는 금수저 바보 친구입니다. 돈도 많고 쉽게 넘어가고. 그런데 무언가 찜찜하죠. 대신에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저희 회사에도 상당히 직접 많이 찾아오시긴 하는데 땡땡 자동차, 땡땡 전차의 1차 벤더 회사들, 중견기업들이죠.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돈을 잘 보고 큰 회사인데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는 신사업을 만들어야 되고 괄호치고 2세를 위한 신사업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금도 있고 실제로 전략적으로 밀어줄 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족 있으면 좋은데 친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어디서 돈을 빌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는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다시 쓸만한 돈의 종류를 한번 사업할 때 얻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금융권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 하면 생각나는 게 은행이니까. 근데 은행을 가게 되면은 대출 심사라는 문턱에서 대부분 걸리게 됩니다.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이제 기술보증기금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여기를 제일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거기 가면 1억에서 2억 정도는 그냥 받을 수 있대. 글만 좀 잘 쓰면 된대. 연초에 가면 좋대.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금이 아니에요. 지원금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신보와 기보의 구조가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하고만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큰 거를 적절한 시점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1억 원을 받으려고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매출 목표를 엄청 높게 써서 신청서를 내서 어찌어찌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보와 기보는 정말로 필요할 때 적절한 프로그램을 쓰는 게 중요한데 저한테 이제 새로 창업하신 분들이 와서 저 일단 기보에서 1억 받았어요. 신보에서 1억 받았어요. 중진공에서 얼마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별로이고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저기는 보증서를 찍어주는 데지 바로 돈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보증서가 있어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지원금이 아니라 빚입니다. 빚.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접고 다른 걸 해야 된다, 그거는 개인한테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부 R&D죠. 이거는 훌륭한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뭐 예창, 초창, 뭐 창업 도약, 그리고 그 중에 꼬치 팁스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창업하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은 이런 자금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법인을 만들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론트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그 영어를 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책임감 있게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막 이런 소위 뭐 브로커들도 사실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금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 지분이 대신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아깝다고도 생각했지만 저는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VC는 그냥 돈만 주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편이 한 명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어디가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빨리 준 데가 아니라 특히 시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다음 주에 당장 입금해주는 V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VC가 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2차, 3차 투자를 이끌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투자자분들을 만나면 제가 어디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어딘데 뭐 무슨 회사예요. 거기 시드 투자 어디서 받았어요? 네, 어디서 받았어요. 그럼 나는 안 봐. 이러는 경우들도 극단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핏이 맞는 투자사와 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남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필요하다고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미리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미리가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정말 시작하기 전 뭐 이렇게 그 펀드 라운드를 돈다.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진행이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어느 투자 라운드가 끝났다. 그 순간 다음 라운드 시작입니다. 이번 라운드 끝났으니까 6개월 좀 맘 편히 쉬어야지. 큰일 납니다. 스타트업은.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거, 초기 이제 시드 투자를 받으면 제일 많은 흐름이 한 2, 3억 정도, 요즘에는 1억은 잘 안 하시고 2, 3억 정도 시드 투자를 받고 티스 운영에서 팁스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억 정도가 생깁니다. 그럼 대표님한테 작은 계획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투자 받고요 팁스 받으면 이만큼이 있어서 이걸로 이거 할 거예요. 아직 팁스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언제 어떻게 부러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얼마가 있고 또는 투자는 얼마 받았는데 그걸로 이거를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이거를 더 속도를 빨리 당길 수 있어요. 또는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려면 IR이라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근데 IR이 뭘까요? 그 업계들이 사실 이런 줄임말을 쓰고 새로운 용어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까 이제 드라이 파우더 많이 생각하셨는데 저도 항상 드라이 파우더가 있는 곳인 줄 알고 가보면 항상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IR 상당히 어떤 삶을 살아오셨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실 겁니다. 코리안 에어는 K이고요. IR은 이란 에어예요. 비행기를 많이 타신 분들은 이란 에어를 생각할 수가 있고 저는 전자기파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진짜로 인프라레드가 더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고 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썸레이가 4번째 창업이었었는데 3번째 창업을 할 때 중국 사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럼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들어보셨죠? 관시죠, 관시.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제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중국 베이징에 가자마자 수제 맥주 잘하는 집이 어딘지 막 찾았어요. 그럼 이제 베이징에 그 살리튼 위쪽에 그 어메이징 팩토리 브루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되게 여러 가지 수제 맥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팔리는 맥주 이름이 관시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 투자사 파트너를 데리고 걔네가 밥을 샀으니 2차로 내가 맥주를 살게 데리고 간 다음에 이 관시를 딱 내밀면 너무 좋아해요. 넌 이제부터 우리 편.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 어떤 릴레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하게 되는 릴레이션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IR이고 하나는 PR. 그래서 PR은 많이 들어보셨죠? 퍼블릭 릴레이션.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바깥쪽에 알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IR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발표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투자사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맺는 거고 그러려면 누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고리로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사를 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회사 소개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고 서비스 소개가 필요한 타이밍이 있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부 과제를 신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 4개의 자료가 전부 다 똑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사실. 자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내주는데 저 서비스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회사 소개를 보내주세요. 회사 소개 보내달라는데 서비스 소개를 보내고 서비스 BM 보내달라는데 회사 소개 보내고 우리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요 뭐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과제를 신청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앞에서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언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느냐, 듣는 사람이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IR 또는 발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지 또는 앉아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고, 대부분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자리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IR 과정 중에 항상 트러블이 생겨요. 제가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심사역분들께서 아니요, 그거 말고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또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우고 깨지고 또 다른 이제 투자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히 소부장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저와는 1도 금전적 관련이 없는 책인데, 첫 번째 거는 말문 트인 과학자라는 책이고, 이거는 책 저자가 상당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랜디 올슨이라는, 원래는 아마 사우스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해양학 교수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학회 발표, 논문 발표 이것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해양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그 직업을 피벗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들만 모여있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대중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부장 중심이기 때문에 아마 학회 발표를 하신 분들 많을 텐데, 만약에 학회에서 오럴 발표를 한다 그러면 누가 앉아있냐면, 제가 만약에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제 직전에 발표했던 연구실 사람들 몇 명이 앉아있고, 저희 연구실 사람이 몇 명 앉아있고, 제 다음번에 발표할 사람의 연구실 동료 몇 명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서로 안 들어요. 발표하는 사람도 스파이더맨의 자세로 청중을 보지 않죠. 화면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실제로 듣는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야 되고,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려야 될 의무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극단적인 사람은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읽는데 시간 많이 걸리시지 않을 거예요. 되게 후끈후끈 이렇게 달아 올라오시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정아 님이라고 그 아나운서셨었고, 뭐 그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말하기 강의를 진짜 오래 많이 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이 바뀌면서 그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원래 제목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상대의 아픔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둘이 논쟁을 한다 그러면 논파를 해서 저쪽을 밟아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토론이라는 거는 상대방하고 상대방의 내용을 내 내용에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서 정반 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투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투자사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 내가 이겼냐 네가 이겼냐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가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방식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책은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사가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 보내주세요 할 때 두 가지를 다르게, 일부러 저거를 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발표 자료가 있고 실제로 투자 제안을 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왼쪽에 있는 IR 덱을 그냥 이렇게 보내기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 이 투자 제안서가 왜 필요할까? 그럼 결국 우리 담당 심사역분이 내부에 있는 투심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자 심사역분한테 내부 투심 자료를 하나 줘라. 그래서 그 포맷에 맞게 만들었어요. 넣어다 붙이기 편하시게. 그러려면은 제가 저희 회사의 약점도 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썼기 때문에 그 대응은 더 잘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보내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제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카카오 벤처스로 바뀐 K큐브 벤처스, KT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팁스, 그리고 이제 중관촌, 중국에 거기에 이노웨이라는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다 무언가 돈을 줄 수 있는 곳들이에요. 이 네 곳이 제가 지금 회사 전에
거기도 이제 팁스를 받았었던 회사인데 이제 비트루브라는 스타트업에서 관련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첫 번째 K큐브는 1차 투자자였었고 팁스 운영사였어요. 밑에 있는 KT 인베스트먼트는 2차 투자자였었고 팁스는 정부 지원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노웨이는 그 중국 파트너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들한테 똑같은 재료, 특히 해외 진출을 하실 때 자료 보내주세요 하면은 한국에 썼던 자료를 영역만 해서 보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1차 투자자니까 우리는 똑똑한 멤버들이고 교육감이 많은 멤버들이다 라는 이야기로 풀어나갔었고 2차 투자자한테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서비스 제도로 돌아가고 본격적으로 돈 벌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정부 지원금은 얼마나 좋은 회사이고 그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어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에서 왜 먹힐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중국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다르게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겠었죠. 그럼 오늘은 소부장입니다. 그럼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뭐가 다를 거냐? 분명히 소부장은 그때 이제 일본에서 노제팬이 터지면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면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관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을 나눌 때는 그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핵심 전략 그 과목들을 이렇게 쫙 만들게 되죠. 근데 저는 스타트업에서라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소부장 스타트업이 다른 쪽이랑 다른 거는 어떤 원 프로덕트, 원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게 하나는 얼마나 확실한 기술이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넓은가. 근데 반대로 확장 가능성이 넓기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신에 잘하는 거 하나, 돈 빨리 벌 수 있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썸레이를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창업과 2번의 아주 작은 엑싯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제일 오래 했었던 공부였었고 그게 엑스레이와 CNT라는 소재와 부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창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필요한 거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돈이 필요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실 후배들 그런데 박사를 받고 뭐 삼성전자, 뭐 키스트, 뭐 LG 이런 데 가 있고 심지어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다. 그러면 스타트업으로 땡겨오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 창업자와 와이프들을 데리고 대만 여행을 갔어요. 3박 4일 동안 나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래서 그 가족들을 설득해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해서 이제 리크루팅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2명의 공학 박사 그리고 소부장이기 때문에 빨리 제조업으로 큰 금액을 다루고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CFO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CFO까지 총 4명의 코파운더로 시작을 했었었고 제일 처음에 저희의 1차 투자자는 카카오벤처스하고 서울대 기술주주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스타트업계에 있었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런저런 영역을 보였지만 이제는 진짜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할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기술 창업에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어썸레이가 2018년 7월에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위에 날짜를 보시면 2017년 12월입니다. 여기에 있는 3명이 코파운더예요. 제가 제 수업의 멘토로 이렇게 했었었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학생이었는데 저희 회사의 스타팅 멤버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지금은 다시 나가서 창업을 해서 팁스를 받아서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소재 기업이 됐고 이 2분은 최종 발표의 심사위원으로 모셨는데 이 2분이 저희의 1차 투자자였었죠.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항상 빅픽처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제가 창업하는 멤버들은 5년 전부터 꼬시고 있어요. 내가 언젠간 전공으로 창업할 건데 그때는 부터 해서 제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가장 그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거는 CNT를 했으니까 CNT에 뭐 표면을 처리하고 작용교를 붙이고 이런 기술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CNT를 직접적으로 어느 부품에 쓰일 수가 있고 그 엑스레이는 실제로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었고 그 사업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진행이 될 수 있었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삐끄덕한 사건이 소부장이다 보니까 설비를 깔아야 되는데 첫 번째 투자 받고 그러면 기보에서 이렇게 설비 보증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혁신 제품, 혁신 소재,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보니까 장비나 설비도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은 감정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시설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기보 신고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5억 언더의 금액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20억 정도를 시설 보증으로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삐끄덕했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투자를 갈 수밖에는 없었고 대신에 그러고 나서 어차피 그러면은 설비를 지으려면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 그리고 조금 더 폭이 넓으면 아파트형 공장까지는 시설 보증으로 되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틀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고 요거는 뭐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겠어요. 저의 아이템인데 처음에 기술만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더니 팔아야 되는 대상이 대기업이어서 스타트업이 팔기는 좀 힘들었었고 그래서 정전기를 제거하는 기술을 바깥에 둘러보니 필요한 게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정전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잡자라는 걸로 해서 에어 솔루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투자를 받고 6개월 만에 이제 후속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는 포인트가 원래 우리가 1년 걸린다 그랬는데 이거 6개월 만에 했잖아요. 그런데 기부에서 시설 보증을 안 해준대요. 돈 좀 더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필요하니까 돈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뿜뿜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펀딩이 되게 쉬웠으니까 이번에는 진짜 운영 자금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본격적 설비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빠그러졌던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거는 뭐 투자자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도장 찍기 전에 절대로 한 자리에 모으지 마세요. 원래 스타트업보다 투자사의 협상력이 훨씬 높은데 거기 3명이 친구분이시거나 손을 잡으시면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밸류가 쭉쭉쭉 깎이면서 이제 판이 틀어졌었고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그 저희 투자 라운드가 완전히 빠그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8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시작했는데 막 이제 5개월 남고 4개월 남고 3개월 남고 2개월 남고 마지막 거의 1개월 정도까지 남았을 때 세 번째 투자가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됐었고 그때는 정말로 이 투자사들이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지금 상황이시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걸 다 본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때 일반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자금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코로나를 없애는 회사지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본 기업입니다라는 각을 가지고 이런 자금을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점점 커져서 시리즈 B 단계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확장하는 거는 너무나 집중을 많이 했는데 진짜로 매출 올리는 데 집중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그건 지금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후속 단계에서는 좀 발목을 잡기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조금은 실질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또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초에 그 펀딩을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운이 좋게 됐었고 그때 가장 키가 됐었던 거는 ESG라는 테마였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되게 위축이 됐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도 ESG 펀드가 많은데 초기 스타트업 중에는 ESG로 포장돼 있는 ESG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3G AB에는 사실 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초기부터 사실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정성적으로 저희가 ESG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보, 사회적 가치 연구원 이런 쪽에다가 찾아가서 리포트를 써달라.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얘네의 소셜 임팩트는 얼마다라는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펀딩을 진행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느리게 생산하던 소재를 빠르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는 과정 등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네 번째는 이러한 회사들로부터 이제 준비된 ESG 스타트업이라는, 그리고 소재 부품을 이제는 진짜로 사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바탕으로 투자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2018년 7월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250억 정도, 그리고 정보 R&D 6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시설 보증 30억 정도로 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동안 해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좀 다양한 얘기를 구성을 해주셔서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저도 재료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CNT 섬유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적용하시려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필드 에미션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전극용 소재를 저희는 자체적으로 썼던 거고, CNT 섬유는 궁극적으로 두 개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탄소 섬유와 전기가 흐르는 이제 그 구리선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그 두 개는 상당히 단가가 낮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단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CNT를 섬유한 거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저희를 포함해서 세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 CNT를 쓸 수 있는 제일 비싼 어플리케이션을 찾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의 전극 재료로도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EUV 공정에서 그 펠리클이라는 그 부품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핵심 소재는 아주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펠리클 제조 회사와 실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빠르면 내년 정도에는